여러분 안녕하세요. 133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변질 곡물 가축 사료화 기술 100년 저장 기술입니다. 이거 시작하기 앞서 좀 양해의 말씀 좀 구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이게 일일이 이제 답장을 못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누구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삶의 방식이 좀 뭐 사람과 접촉 없는 고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메일과 문자들, 방문, 뭐 교육 문의, 또 농사에 대한 그런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일체 그 답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뭐 제 삶의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요청이 왔을 때 뭐 토크쇼를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 여러분의 뭐 농가 이제 가서 저 현장 컨설팅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그 저의 그 삶의 방식이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진행하기다. 자, 다섯 번째인데요. 자, 활용 못하여 폐기되는 이제 가축 사료 자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채소라든가 이런 과일류 보시면 이제 농촌에 보면 이제 채소 과일에서 많이들 그 가공하거든요. 그런 부산물 같은 거, 곡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품 이런 것들이 제가 모르는 것도 아는 것도 많습니다. 한번 보면 많이 발생하고 버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축 사료로 이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그 지구의 지구 온난화를 시작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그런 곡물 생산량이 급감해서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사료 가격도 폭등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받고 이 내용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리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료 자원들이 이제 버리지 않고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으로 이제 리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이상적인 자원 순환, 우리가 농산물, 우리 이런 것들 생산하면 이제 사람이 먹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먹고 못 먹는 것들은 이제 가축을 먹이고요. 가축이 이제 배설한 이제 분뇨를 가지고 이제 퇴비를 만들고요. 그다음 그 퇴비가 이제 농지로 가는 이제 순환적, 이게 제일 이상적인 자원 순환이라고 이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왔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먹는 것들이 이제 가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퇴비로 이제 곧바로 가버리거든요. 아니면 폐기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자원의 순환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원 부족 국가고 그 다음에 닭 10마리도 외국 사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좀 가축 사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료하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상적인 농업, 이상적인 먹거리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이제 기술, 제가 이제 대명교육에서 자원화 에코 기술 해가지고 이틀 동안에 이제 걸쳐가지고 이제 제가 가진 기술들을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료화 기술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도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들을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걸 해서 사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뭐 곤충 최근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에 어떻게 토양을 살리고 이제 비료 퇴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토양 자생력 이런 것들을 막 살리는데 필요 그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미생물이라든가 아니면 액비 만드는 거 덧걸음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양 자생이 높이는 퇴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료 같은 경우는 숙성 사료라면 퇴비라면 이제 숙성 퇴비죠. 이런 것들 만드는 방법 아니면 이제 메탄가스 바이오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농촌에 보면 이제 보면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오페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오페스 자연정화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자원 에코 기술로 해서 이제 대명교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 유튜브로서 이렇게 내용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가축 사료 자원 활용하는 가축 사료 종류도 많습니다. 자, 앞서 했던 비지 사료도 있는 반면 곡물, 식품, 부산물, 이제 곡물이나 식품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과일, 채소도 그렇고요. 또 가축종에 따라 틀릴 겁니다. 뭐 소, 말, 염소, 돼지, 닭. 근데 이제 제가 중심을 하는 건 닭과 돼지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생선 부산물, 해초 부산물, 뭐 톱밥. 뭐 톱밥 외에도 이제 보시면 이제 버섯 배지 같은 것도 있고요. 고구마, 감자, 호박 같은 거, 풀사료, 흑사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축에 따라서 어떻게 먹이는지 이런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사료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외에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쪽에 뭐 40년을 지향하다 보니까 많은 기술이 이제 축적됐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거를 현장에서 컨설팅하면서 얻어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교육을 하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난다면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 얘기입니다. 오염곡물 아니면 오염 식품 부산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사료 어떻게 하는지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지금도 돼지와 닭을 키우니까 이런 것들을 얻어지는 게 있거든요. 또 갖다 주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하는 밥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소개하는 내용은요. 제가 오염곡물 사료 기술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생물로 오염됐다 하는 것들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하지 마시라는 거.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 방식을 공개하는 뿐이지 누구한테 권장하거나 하시란 말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좀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하는 이제 사료와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이니까 유튜브는요. 제가 이제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 거를 말한 분들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뭐 질문도 하시고 따라 찾아오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공개를 뭐 굳이 방문 안 해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공개하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자, 변질 곡물, 식품 부산물 같은 가축 사료 방법입니다. 방법은요. 뭐 재료하고 이제 사료 저장통입니다. 앞서 이제 비지사료나 쌀개사료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른 건 뭐냐? 부패되는 오염된 미생물로 오염됐던 이런 20% 이하의 오염곡물. 우리가 이제 쌀 같은 경우 같은 거 이제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염됐을 때 그러면 이제 물같이 되겠다 하면 거의 100%라 보시면 되겠고요. 부패가 완전히 돼버린 거고 이제 보면 이제 좀 딱딱하다. 근데 오염됐다. 그러면 5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패 발효 20%. 저는 50%까지도 씁니다. 이런 오염곡물을 이제 너무 귀한 자원이니까요. 이런 거를 이제 뭐랄까요? 다시 재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이제 공개하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많이 쓰는 게 비지입니다. 이게 제일 쉬우니까 또 많이 나오니까요. 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 방식으로 하고 있다. 자, 좀 더 말씀드리면요. 보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오염됐다는 거는 안에는 이제 곡물이 이제 그대로 딱딱하게 있는데 이제 이런 곰팡이 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축에 거의 먹이지 않을 겁니다. 가축 키우신 분은 이거 뭐 거의 100%안 먹이거든요. 왜냐하면 먹였을 때 장에 미생물이 잘못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독소가 발생하고 한다는 건 누구나 상식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뭐랄까 버리지 않고요. 이제 쓰는 거죠. 사료로. 이런 것도 이 정도 뭐 오염됐다 그러면 거의 뭐 가축 키우시면은 안 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많은 현장을 이제 컨설팅하고 많은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많이 어떤 데는 뭐 적게도 나옵니다만 어떤 데는 이제 뜻밖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못 쓰고 버리고 그러거든요. 가축 키우면. 그 다음에 이런 깻무 같은 건 유지를 많다 보니까 조금만 두면은 이제 금방 이제 부패가 일어나 버리거든요. 이 오염된다는 거죠. 미생물이 오염되다 보니까 이제 못 쓰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생물에서 완전히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퇴비에 쓰면 좋지 않냐는데 퇴비에 진짜 농가들 그 농사 짓는 분들은 고수들 안 씁니다. 퇴비에 절대 안 씁니다. 왜냐 그러면 이걸 퇴비를 만들어도요 이게 완전히 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년을 둬야 됩니다. 몇 년 두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몇 개월 했을 때는 그대로 성태가 있거든요. 그럼 밭에 뿌리면요 새들이 날라옵니다. 그럼 작물을 심었을 때 씨앗 파종하면 밭에 뭐 새들이 날리거든요. 제가 어떤 유기농가 보니까 뭐 땅이 좋아지고 새가 날라오는데 전데 거기에 뭐냐 문제가 뭐 있었냐면요 퇴비에 문제 있었거든요. 근데 농가는 모르셔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진짜 농가들은 이런 것을 안 쓴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축 키울 때 이런 것들이 기술이 있다.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저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수거해서 쓰거든요. 뭐 아시는 지인들이 연락을 옵니다. 또 아니면 갖다 주시니까요.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비를 이제 그 잘 덮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열려 있어가지고 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럼 못 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법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 이런 쌀개 같은 게 이 정도면요. 아마 거의 농가들은 안 씁니다. 가축 키우시면 절대 안 쓸 겁니다. 오염되니까요. 왜냐 그러면 이제 가축이 위험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거든요. 제가 방법인데요. 제가 팁을 드리면요. 이런 사료 자원이 발생했을 때에 이상적으로 사료
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신선한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시판 사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가 사료 100% 만들 때 그대로 쓰면 되겠죠. 신선한 거는요. 근데 오염된 거, 미생물 오염이라든가 부패가 일어났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숙성, 제가 하는 방법이 숙성 후에 재사용합니다. 재생이라는 표현이 그동안 그렇습니다만은 재사용이죠. 재사용합니다. 숙성된 후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잉된 것들, 쌀깨나 곡물 같은 거. 지금 뭐 우리가 한 달 내에 써야 되는데 아니면 두 달 내에 써야 되는데 뭐 6개월 1년 해도 못 쓸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패가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오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에 대해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저장 100년 저장 기술에서 제가 하는 방식이 또 100년 저장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필요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이제 되겠죠. 그 핵심 뭐냐? 오염 같은 거 아니면 과잉했을 때 어떻게 저장할 거냐? 아니면 오염된 걸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나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 했던 거 하고 오늘 한 거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과잉돼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는 장기 저장이 필요한 거 당장에 못 쓸 거 오염되니까요. 오래 두시고 이런 자원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톤으로 나오면 이제 쉽게 못 쓰거든요. 이거는 청취 같은 거 쌀아기는 나오면 이게 이렇게 두시면 이제 뭐 한두 달 쓰면 괜찮지만은 뭐 오래 쓰면 또 뒤에 노출돼 오염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저장할까? 이런 깻목 같은 거 금방 이제 오염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저장해서 아마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요. 내가 가축을 안 키우더라도 미리 저장할 수도 있죠. 이 기술 가지고 바로 전편에 얘기했던 기술들요. 방법은요. 자, 오염 곡물의 비지. 제가 이제 비지를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제 흔하고 제가 해보니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수분을 맞추기도 뭐 수분도 적당하고요. 그래서 오염 곡물하고 이거를 넣고 잘 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생물 오염되면 이제 굳어지거든요. 이거를 잘 부셔야 됩니다. 곡물 하나하나. 그 사이에 비지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서 숙성이 잘 일어나게끔 미생물이 포집 원원적 미생물이죠. 이제 우리가 종균 넣어가지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모르겠으니까 종균을 안 쓰니까요. 자, 자연에 있는 미생물이 원원종, 그 다음에 원원종이 첫 번째 배양된 게 원종, 그 다음에 배양된 게 종균 1, 종균 2, 종균 3이라 그랬죠. 종균 5, 그렇게 나가는데 쟤는 원원종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섞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원원종이 포집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통에 삼속 채우고 밟고 그 다음에 도 채우고 또 섞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밟고 그런 채워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런 통에다가 이제 오염 곡물하고 비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잘 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뭉쳐진 건 다 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사이에 비지 같은 게 밖에 그래서 숙성을 잘 되게끔 하는 겁니다. 잘 섞은 다음에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그 다음 잘 받는다는 거. 이런 통 200리터 통이라면 30% 채우면서 한 3번 정도 나눠서 그래야 잘 밟아지거든요. 한 번에 이제 넣어가지고 밟으니까 산소가 안 들어 잘 밟아가지고 멀쩡한 것도 부패시키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것도 부패시키는 기술이 있는 분들이 가끔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또 뭐 잘못된 거 가르쳤다 아예 그냥 뭐 직접 공격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냐 자기가 말하자면 댓글로 해서 뭐 자기 표현을 정확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방법일지 모르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공격성이 되거든요. 자기의 그 취향이 안 맞으면 뭐하고 반대적인 게 있으면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권장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에서는 오염 곡물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개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농가 이제 컨설턴트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농가 왔을 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럴 때면 이제 제가 이제 1대1로 해서 코칭해서 가르쳐 오긴 해왔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이제 권장하지 않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거 잘 밟아야 된다. 산소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패가 일어난다는 거. 핵심 기술이라는 말씀 앞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꼭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틈새 없이 또 잘 밟고 또 잘 밟으셔야 된다는 거 재차 말드립니다. 잘 밟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봉하면 되겠죠. 채우는 거는 이제 뭐 한 1%, 5% 정도 이제 이렇게 비워두신 것도 뭐 방법이고요. 거의 조금 공간이 있는 거 좋습니다. 완전히 그냥 뭐 뚜껑이 닿을 정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뭐 상식이 있죠. 그 다음에 밀폐를 잘 하시면 돼요. 비가 들어가면 안 되죠.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또 뭐냐면 이제 동해등 같은 게 이제 틈이 있으면 들어가요. 그랬을 때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부패가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오염될 수 있거든요. 수분이 많으니까 또 장기 저장이 안 된다는 말씀드렸죠. 잘 저장했다가 이렇게 뭐 하시다가 뭐 10년 후에 20년 뒤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많은 농가 수백 농가들이 하고 있으며 또 이런 것이 검증된 거니까 확실히 말씀드려. 자, 주의 내용. 자, 수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섞은 다음에 딱 잡아봤을 때 뭉쳐진다 그러면 제일 적당한 겁니다. 비지와 곡물을 잘 섞은 다음에 주먹으로 잡았을 때 딱 뭉쳐져 있다. 이게 뭐 우리가 흩어진다 그러면 이제 수분이 약간 적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냥 잡았을 때 물이 떡떡이 건 수분이 너무 많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꼭 채울 때 200리터면 30% 채우시고 잘 섞은다 채우시고 밟고 그 다음에 또 채우시고 또 밟고 그런 식으로 나가시라는 거. 한꺼번에 채우시고 했다가 공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뭡니까? 부패 발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좀 그리고 미생물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유해적인 미생물이죠. 그런 것들은 먼저 오니까요. 그러니까 실패 위험은 뭐냐? 아까 공기 차단, 수분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미숙성이 돼가지고 한다는 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참고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이게 따라하실까봐 이제 걱정입니다만은 또 따라하시고 잘못되면 또 공격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워낙 표현을 하시니까요. 그게 뭐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5, 6년 저장하고 이제 쓰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자, 사용은요. 완전히 원원적 미생물을 포집한 후에 이제 숙성이 된 완전히 끝난 다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필요할 때 씁니다. 이렇게 재생해서 쓴다는 거 재사용이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따라하지 마시라. 제가 이제 하루 어저께 리뷰할까 아니면 이제 계속 없애버려 이거 안 할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전에 자원 부족관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오늘 또 리뷰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따라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누군가가 뭐 제주에 사는 농부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만 참고하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